마릴린 먼로는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조금만 살아보세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립스틱이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작은 색조 튜브가 이렇게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힘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립스틱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립스틱의 이야기는 흥미롭고 심지어 충격적입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립스틱의 진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화장은 현대의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동굴에만 그림을 그렸던 게 아니라 오랫동안 얼굴과 몸에도 그림을 그려왔어요. 수세기를 생각해보세요. 화장품의 역사는 7,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거의 모든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얼굴에 색을 칠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 페인팅 활동의 이면에 숨어있는 이유는 장식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생일 파티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존재한다고 믿었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디 페인팅은 인류 문화에서 가장 초기의 의식 중 하나였다는 주장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진흙이나 흙에서 추출한 검은색, 노란색, 붉은 황토색의 천연 안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진흙 덩어리에 빠졌을 때 모두에게 메이크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와. 결국 페이스 페인팅은 장식과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립 컬러가 등장했죠. 수메르 문명의 사람들은 립스틱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일, 해나, 점토, 녹과 같은 천연 물질에서 색을 얻었죠. 반면에 메소포타미아 여성들은 좀 더 화려한 선택을 해서 귀중한 보석 같은 것들을 갈아서 입술에 색을 더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역시 화장품을 가장 먼저 사용한 문화 중 하나였어요. 화장은 부의 표시이자 신에게 어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죠. 남성과 여성 모두 화장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화장 가방에는 뺨과 입술에 바르는 붉은색 루즈와 검은색 콜 아이라이너, 흰색 파우더, 공작 석색 아이섀도우가 필수품이었습니다. 상형 문자를 생각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루즈가 주는 붉은빛은 건강해 보인다고 믿었기 때문에 특히 선호되었어요. 붉은색은 당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생생한 색소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죠. 이집트 사람들은 흙과 진흙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생동감 있는 화장을 위해 다른 의심스러운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케르메스라고 불리는 기생곤충을 수입했어요. 그런 다음 이 벌레를 으깨서 밝은 빨간색의 카민 색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454g의 염료를 만들려면 약 7만 마리의 벌레가 필요했습니다. 연구진은 개미를 으깬 것을 혼합물에 넣었고 짜잔! 완벽한 붉은 색조가 완성됐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이 색을 정말 좋아했다는 가십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벌레에서 추출한 색소가 오늘날에도 립스틱은 물론 일부 식품, 의약품, 조화, 페인트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먹어도 안전해요. 이집트인들은 벌레 및 기타 안전한 성분 외에도 납과 같은 유해 물질도 사용했어요. 그들에게 좋은 결말이 아니었다는 건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사용한 립 컬러는 빨간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물고기 비늘에서 발견되는 진주 광택 물질을 사용해서 반짝이는 효과가 있는 립스틱을 만들었어요. 카민과 마찬가지로 이 물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이집트인들은 미라에도 화장 제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4, 5세기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요? 이집트인들만 파워 립스틱에 매료된 건 아닙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입술을 보호하기 위해 밀랍으로 최초의 립밤을 만들었어요. 또한 뮬란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입술 모양을 동그라미, 하트, 꽃, 나비 등으로 바꾸기 위해 립스틱을 발랐어요. 중세시대 서양에서 립스틱은 나쁜 평판을 얻었지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통치 기간 동안 다시 인기를 얻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메이크업, 특히 립스틱을 정말 좋아했어요. 여왕의 정기적인 메이크업 루틴에는 화이트 파우더와 많은 양의 립스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정말 많이요. 그녀는 립스틱이 예방 치유력과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술에 립스틱을 2.5cm 정도 바르고 다녔습니다. 오래 지속되었을지 궁금하네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립스틱에는 납과 같은 해로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서서히 그녀를 중독시켰어요.
여왕이 립스틱을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립스틱은 귀족 여성과 배우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엘리자베스 여왕과 정반대로 립스틱을 사용하는 것을 무례하다고 여겼어요. 이로 인해 립스틱은 한 세기 동안 유행하지 못했죠. 그래도 여배우와 같이 사회의 외곽에 있는 여성들은 여전히 립스틱을 썼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여성들이 최소한 입술이 붉어지기를 원하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입술을 깨물거나 희미한 색조의 립밤을 사서 입술이 트면 보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달성했죠. 19세기 말 빅토리아 시대의 맨입술 영향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립스틱과 같은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립스틱 산업이 생겨난 것도 이 무렵이에요. 그리고 금속 원통형 립스틱 튜브의 발명은 확실히 도움이 됐죠. 미국에서는 여배우들이 무대에서 영화 제작으로 옮겨가면서 립스틱이 단순 스캔들이 아닌 더 화려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레드나 플럼 립스틱을 바르고 다른 진한 메이크업을 한 여배우들이 스타일 아이콘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1912년 투표권을 얻으려는 여성들은 연대와 항의, 독립의 표시로 집회에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참석했습니다. 1920년대에는 플래퍼들이 공공장소에서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흔한 일로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충격적이고 획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립스틱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가격이 저렴해진 것도 비슷한 시기예요. 립스틱은 카운터 뒤가 아닌 카운터 앞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립스틱 판매량이 증가했어요. 이 현상은 나중에 립스틱 효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격이 저렴한 사치품을 더 기꺼이 구매한다는 이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립스틱은 사회의 상당 부분, 특히 노년층에게 반항적인 행위로 여겨졌어요. 1937년 조사에 따르면 10대 소녀의 50% 이상이 립스틱을 바르는 문제로 부모와 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리우드의 황금기는 립스틱의 황금기로 불려왔어요. 마릴린 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레이스 켈리, 제인 맨스필드와 같은 여배우들이 짙은 붉은 입술의 대중화에 기여했고 그 결과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1951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대 소녀의 약 3분의 2가 립스틱을 바르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립스틱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당시의 문제 중 하나는 립스틱이 쉽게 지워진다는 거였어요. 1950년대에 미국의 화학자 헤이즐 비숍이 최초로 번지지 않는 립스틱을 발명하면서 이 불완전함은 해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패션 트렌드와 사회적 움직임에 따라 립스틱 색상과 바르는 방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60년대에는 연한 핑크, 서리가 내린 파스텔, 누드 색상, 립글로스가 등장했습니다. 70년대 후반에는 펑크 운동이 시작되면서 진한 보라색, 애시드 그린과 같은 특별한 네온 제트 블랙이 시장에 출시됐죠. 디스코 시대라고도 불리는 80년대는 화려함의 시대였어요. 또한 사람들이 대담한 아이 메이크업에 입술을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밝은 분홍색과 빨간색의 르네상스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90년대는 미니멀리즘이 대세였고 가장 인기 있는 색조는 다양한 톤의 브라운과 건포도색이었어요. 2000년대에는 윤기 있고 도톰한 입술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말 그대로 립스틱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어떤 색상과 립스틱 마무리를 생각해도 아마 찾을 수 있을걸요? 실례합니다. 이제 립스틱을 지워야겠어요. 마이크에 다 묻었어요.